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그루의 유진스 진유진입니다. 오늘의 카구루는 최근 성황리에 마친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취재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에서 막 귀국하신 더그루 정예린 기자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루 정예린 기자입니다. 배터리 쪽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배터리 유럽은 크게 보면 이제 더 스마터 이 유럽이라는 큰 행사에 속해 있는 좀 작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스마터 이 유럽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랑 배터리를 다루는 EES 유럽, 태양광 전시회인 인터솔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전시하는 파워 투 드라이브, 에너지 솔루션 전시회인 EM 파워 유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터 배터리 유럽은 ES 유럽 미란으로 열리는 행사고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되게 따끈따끈한 신생 행사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박람인데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인터 배터리 행사가 크게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한국 배터리 협회랑 코엑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불리는 코트라가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더 스마터 이 유럽 중에서 태양광 전시회인 인터솔라라는 행사가 좀 규모로 보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은 총 한 19개 홀 중에서 1개 홀 정도를 차지하는 좀 작은 행사이긴 한데 앞으로 그래서 더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 현장에서 주로 전시된 기술이나 제품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ESS 배터리랑 관련 솔루션이 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태양광 모듈, 태양광 관련한 종합 솔루션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하면서 ESS와 태양광을 결합하면서 이렇게 토탈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그게 전기차 충전으로까지 집에서 이제 하는 그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까지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가정용을 넘어선 산업용에서 쓰일 수 있게 산업용 ESS 솔루션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또 다양한 충전기 라인업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좀 50% 이상은 중국 기업들이 좀 참가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도 많았고 잘 알려진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많이 부스를 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았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중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떤지 이것저것 좀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LFP 배터리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 3원계 배터리들보다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이 너무 확고하게 있어서 좀 많이 놀라웠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관계자가 하는 말로는 중국 정부가 3원계로 대표되는 NMC 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LFP 배터리에 집중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다만 전기차는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원계를 사용했을 때 10건 중에 뭐 9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고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금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기업은 많이 참여를 했을까요? 국내에서는 이제 ESS 배터리를 하는 기업들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만 ESS 배터리를 하고 있어서 3사 중에서는 2개사만 부스를 꾸렸고 그 외에는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금양 등이 국내 주요 기업으로 참가를 했고요. 이외에 다수의 좀 중견, 중소기업들과 지자체들도 부스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오너가 3세죠. 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 사업실장에 깜짝 방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전날 이제 이윤기 롯데케미칼 총괄 대표가 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신유열 전무까지 온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당일 오전에 이제 어떻게 알게 돼서 전시장 입구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다 같이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솔루션 부스를 보고 계셨는데 그 이전 삼성 SDI 이제 부스도 돌아보셨고 그 이후에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GS 유아사, 하나큐셀 부스까지 둘러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안내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고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는 좀 그런 후일담을 들었습니다. 신유열 전무는 이제 신동빈 그룹 회장의 장남이시잖아요. 굉장히 또 극비리에 방문을 하셨다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인터배터리 외에 다른 전시회에도 국내 기업이 참여를 했을까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하나큐셀이 인터솔라의 부스를 굉장히 크게 꾸렸고요. 근데 이제 하나큐셀은 기존에도 하나그룹이 예전에 큐셀이라는 회사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전히 독일에서 인지도나 브랜드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큐셀 이미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화라는 이름을 떼고 큐셀이라는 이름으로 좀 크게 전시회를 꾸렸습니다. 우연히 또 하나큐셀 독일 법인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네.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법인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독일 정부를 포함한 좀 유럽의 전체적인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좀 많이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친중 정서가 유럽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제일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독일 태양광 기업 중에 매물로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에 좀 중국을 방어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부처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은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은 또 LFP 배터리 시작하죠, 이제. 워낙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다 이제 고객사 수요에 따라서 LFP 배터리를 하려고 이제 거의 막바지 준비 단계이거나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그래도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유럽 현지에도 폴란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LFP 기반의 ESS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폴란드 공장에 LFP 배터리 기반 ESS 용 배터리를 또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국내 기업에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가 또 활발하게 사업 다각화를 이미 하고 있다고요. 이번 전시회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에코프로가 차세대 신소재 사업 측면에서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졌는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과 협력도 하고 시제품 개발단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용 동박, 고체 전해질까지 신소재 개발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앞으로 좀 새로운 수익과 사업 기회 창출이 기대됩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신소재에서 또 개발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에코프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좀 양극재를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단순히 이제 뭐 상온계 양극재를 넘어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용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도전을 했다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좀 중국 CATL이나 그런 기업들에서 실제로 이미 배터리를 만들어서 실제 전기차에 탑재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시장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가 나트륨 배터리용 양극재를 국내 완성차, 그다음 국내 배터리 기업이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단순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크나 다른 응용처에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계획 중인 것 같았습니다. 이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화 시대를 앞당기는 또 차세대 배터리로도 불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에도 있다시피 나트륨, 즉 소금을 좀 원재료로 하는 그런 배터리인데요. 나트륨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쵸. 전기차에 탑재했을 때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싸져서
중에서 전기화 시대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배터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낮은 에너지 밀도인데요. 삼원계보다도 낮다고 평가받는 LFP 배터리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를 적어도 LFP 배터리 수준까지는 이제 올려야 좀 상용 가능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에코프로도 LFP 배터리 수준의 좀 에너지 밀도까지 올렸을 때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국내 기업의 청사진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좀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다수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청사진으로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긴 합니다. 소재부터 배터리 셀, 배터리 팩, 그 다음에 그 이후까지 전체 생태계를 다 아우르겠다, 이렇게 청사진을 내걸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좀 중국 기업들은 이미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 측면에서 한층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기업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이번 취재담을 마치면서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서 워낙 전기차 배터리는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ESS 배터리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한번 화재 사고로 인해서 ESS 배터리 산업이 좀 그러다가 성장을 하는 와중에 급격하게 좀 성장세가 꺾인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반면에 좀 유럽은 친환경 바람을 타고 굉장히 많은 성장과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도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 전략과 그런 걸 토대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취재담 풀어주신 정혜린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린 기자의 취재담은 더그루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배터리 2024 기사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더그루 홈페이지에 직접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카구루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혜린 기자와 함께한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취재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다음 카구루도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함께 외쳐볼까요? 만관부, 만사부. 만사부. 다음에 만나요. 안녕.